정진사전은 몇 쪽이냐면 18쪽이고요. 그리고 21쪽 보면 알겠지만은 인물관계도가 조금 복잡해서 쌤이 다시 그렸어. 정진사전 되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잘 들어봐. 맨날 잘 들어본대. 자, 정진사전입니다. 사실 제목이 정진사. 얘들아, 진사는 그럼 성이 정이고 이름이 진사야? 이름이 진사? 진사 아니야, 얘들아. 옛날에 과거 시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었는데 속과를 통과한 사람을 진사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진사는 그냥 뭐 계층, 계급, 뭐 직업 요 정도의 이름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야. 정씨성을 가진 진사, 정진사가 장부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사실 제목이 정진사이기는 하지만 정진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자, 옛날에 정진사와 장부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쌍둥이야, 쌍둥이. 남매 쌍둥이. 누나가 규복, 정규복, 남동생이 정창인이었어. 근데 둘이 그 성별이 다르면 일란성이지? 일란성 쌍둥이이기는 하지만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부모님도 잘 못 알아봤대. 그 정도로 너무 똑같이 생겼대. 근데 요때 규보가 이제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어, 카리나. 완전 이제 미인이었는데 금나야, 원래 예쁜 애들은 누구끼리 친해? 예쁜 애는 예쁜 애들끼리 친해. 자, 그 동네에 또 유명한 미인 두 명이 있었는데 박소저, 최소저, 정규보 이렇게 세 명이 친구야. 세 명이 친구였어. 예서야, 네, 우리 집 비었어. 그럼 누구 부를 거야? 오늘 밤에 부모님 안 계시면 누구 불러, 집에? 친구들 부르겠지? 친구들 있다. 박소저가, 야, 오늘 밤에 우리 엄마 아빠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야, 우리 셋이서 파자마 파티하자. 밤새 돼지 파티하자. 야, 엽떡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고 요화정 시켜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셋이 만나기로 한 거야. 근데 정규보가 박수전의 집에 가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정규보랑 최소저랑 대판 싸우는 거야. 영채야, 너 그러면 친구랑 대판 싸운 꿈 꿨으면 만나기가 조금 기분이 어때? 좀 찝찝하지.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가지고 야, 나 감기 걸려가지고 못 갈 것 같아 라고 편지를 보냈지. 근데 창인이는 사실 이 두 누나들 예쁘다는 소문만 듣고 얼굴은 몰랐거든. 근데 오늘 누나가 이 누나들 만나가지고 밤새 뭐 돼지 파티인지 뭔지 한다 그랬는데 집에 있네? 누나 왜 안 갔어? 라고 하니까 창인아, 내가 꿈을 꿨는데 조금 찝찝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어. 감기 걸려서 안 간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창인이가 무슨 생각을 했게? 내가 누나인 척하고 가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미친놈이지? 그렇게 예쁘다는데 우리 누나 친구들. 우리 누나 친구들 그렇게 짝색 누나 친구들 예쁘다는데. 그리고 누나처럼 입으면 못 알아볼 것 같은데? 하고 누나 방으로 가. 그리고 누나처럼 머리를 만지고 누나의 옷을 입고 누나처럼 화장을 해. 근데 요 새끼가 진짜 치밀한 게 여장을 하고 어디로 먼저 가는지 알아? 엄마한테 먼저 갔어. 알아보나 보려고. 진짜 치밀하지? 자, 엄마한테 갔는데 어머, 우리 딸 못 알아봐. 오케이, 됐어. 됐다. 그대로 박수저 누나네 집으로 가야지. 갔지. 어머, 규보야, 못 온다더니 웬일이야? 지금 감기 좀 걸리긴 했는데 너네들 보고 싶어서 왔어, 지지배들아. 이러고 온 거야. 그래서 들어와. 어머, 근데 예쁘잖아. 예쁘니까 약간 열이 올랐나 봐. 그리고 감기 걸렸다고 얘기도 해놨고. 그래서 어머, 규보야, 왜 이렇게 뜨거워? 얼굴이 열나나 보다. 들어와. 자, 내 침대 안에 누워. 우리 같이 이불 덮고 누울까? 자, 얼굴 만져주고, 물 먹여주고, 과일 먹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난리가 난 거야. 밤새 그러고 놀았어. 근데 이 창인이가 너무 예쁜 여자가 둘이서 그래주고 있으니까는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살짝, 요게 정신이 살짝 나가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면서 놀았거든? 진짜 창인이가 순간 이게 핀트가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플러팅 멘트를 친 거야. 눈치 빠른 박소저가 눈치를 챘어.
최수조를 데리고 나갔어. 야야,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창인인가 봐. 어쩐지 아까 다리 주물러 주는데 다리 털이 있더라. 어쩐지 손이 좀 거칠거칠하더라. 목소리도 감기 걸린 목소리가 아니야. 남자 같아. 라고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났다. 진짜 지읒됐다. 라고 옛날 사람, 옛날인데 다 큰 남녀가 밤새 한 입을 덮고 놀았다고 소문이라도 나봐.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 창인이는 약간 심사가 뒤틀렸지. 뭐야, 지들이 불러놓고 왜 나가서 안 들어와? 따시키나? 이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다음날 박소조 최수전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 큰일 났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친구 남동생이랑 밤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아주 깔끔한 처리 방법이 있었지. 뭐 시키면 돼? 결혼시키면 돼. 자, 그래서 창인이는 부인이 순식간에 둘이나 생겼네. 자, 박소조 첫째 부인, 최수조 둘째 부인 해가지고 셋이서 결혼을 했어. 자, 그래서 박수조와 결혼을 해서는 금석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최수조라는 결혼을 해서 채순이라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창인이가 공부 잘했잖아. 자, 과거급제 돼가지고 어디 저기 다른 데로 출장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거야. 근데 그걸 마침 지나가던 그 동네 유명한 기생이 구해줬어. 얼마나 예뻐? 자, 그게 일지야. 일지한테 내 목숨을 구해준 그대여 소원이 없느뇨? 라고 물어보니까 첩으로 삼아달래? 어쩔 수 없지? 첩으로 데리고 왔어요. 애가 막 말도 잘하고. 자, 그런데 얘네 둘이 처지, 본부인데, 자, 얘가 첩이야. 자, 첩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첩 갈등이 시작이야. 자, 첩 갈등 시작입니다. 요 년이 진짜 나쁜 년이야. 얘가 보통 나쁜 게 아니야. 사실 내연남이 있었어. 내연남이 따로 있어. 첩으로 들어온 주제에 내연남이 따로 있어. 내연남은 차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서 맨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어떻게 이 집안에서 이 둘을 내쫓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지? 내가 어떻게 이 집안을 먹을 수가 있을까? 맨날 둘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온갖 수를 다 써. 창민이가 출장이 잦았어. 옛날에 이제 관리되면 이제 출장이 잦단 말이야. 집에 없기만 하면은 일지나 차돌이 일단 최소조 얘들아. 박소조는 아들이 있으니까 건드리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최소조는 딸밖에 없으니까는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맨날 최소조의 방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 반지, 귀걸이, 보석 다 훔치고 최소조의 글씨체를 따라서 연애 편지를 누군가와 주고받은 것처럼 숨겨놨어. 그러면 그 보석들은 내연남한테 줬다고 꾸밀 수 있게 그렇게 다 연막을 쳐놓은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진사와 장부인은 우리 며느리, 현숙한 며느리인 최수조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최수조를 쉽게 내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은 사람을 한 명 구해, 남자를 한 명 구해, 그리고 밤마다 최수조의 담벼락을 넘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돌아? 남자들인다 이런 소문이 돌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연막을 쳐놨어. 근데도 쉽게 내치지 않네. 그래서 이 차돌이라는 내연남이 진짜 기가 막히고 끔찍한 방법을 생각을 해. 요 일지도 정창인과 결혼을 해서 평출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 야, 평출이 죽이자. 죽이고 얘네 둘이 그런 것처럼 꾸미자. 그리고 금석이도 죽일까?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 일지 받아들였게 못 받아들였게? 못 받아들이지, 내 새끼인데. 처음에 막 화를 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민데 어떻게 내 새끼를 죽이라고 하냐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차돌의 속임수에 차돌의 꾀에 넘어가게 되어요. 이때 셋 다 갓난 애기들이었거든. 뒤집기도 못하는 갓난 애기들이었어. 그래서 평출이는 돌로 눌러놔. 깔려줄게. 그리고 금석이 한테에는 목에 수건을 둘러놓고 일지는 모른 척하고 있었어. 그런데 밖에 어떤 여자 스님이 문을 막 두드려. 좀 나와보세요. 이 집 주인 누구세요? 이 집안에 어린 영혼 둘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찾아야 돼요. 라고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 평출이는 이미 죽었고요. 금석이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는 순간 그 여자 스님이 준 약을 먹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평출이 반에 굳게 죽게 되었지. 자, 그런데 최수조가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해.
자기 딸은 멀쩡하잖아. 근데 두 아들이 죽게, 얘는 죽게 생겼고 얘는 죽었잖아요. 최수조가 막 내쫓겨요. 그래서 최수조가 내쫓겨. 집에서 내쫓게 되고, 차돌이는 금석이를 죽이지 못하자 금석이를 납치를 해다가 길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금석이를 주고 돈을 주면서 버리라고 시켜. 근데 그걸 마침 지나가던 어떤 스님이 금석이를 구해줘. 그래서 박수조는 금석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 자, 이제 최수전 끝냈어. 최순이는 별로 위협이 별로 안 돼. 냅둘 수 있어. 근데 이제 박수조가 제일 문제잖아. 금석이도 없겠다. 이제 박수조 차례야. 무슨 수를 쓰냐면, 차돌이 친구, 얘가 질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근묵자흑이라고 주변에 질 안 좋은 친구들만 있을 거 아니야. 자, 자기 친구들 중에 신기하게 여기 남자 주인공들 이름은 다 돌이야, 돌. 아, 나 주인공이 아니지? 남자 조연들 이름은 다 돌이야. 봉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봉돌이한테 박소절을 납치시키지. 그래서 대망의 그날이 되었어. 왜냐면 그때 그날에 무슨 날이냐면은 이제 좀 막 불꽃축제 이런 게 있는 날이었거든. 시끌시끌 할 때 납치해버리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거야. 근데 박소조가 느낌이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이상해. 납치당하기 바로 직전 날 박소조가 꿈을 꿨어. 이건 뭐갱? 맞춰줘 얘들아. 뭐게? 사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쌤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자,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도망가라 라고 시켜. 우리 현숙한 여인인 박소조는 어떻게 제가 시부모님을 두고 혼자 도망을 치겠나이까? 라고 물으니까는 도망을 쳐야만 네가 살 수 있대. 근데 아무래도 꿈이 조금 찝찝하지? 그래서 채순이의 손을 잡고 이때 최소저와 헤어질 때 내가 네 딸 채순이만큼은 내가 진짜 잘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했거든. 채순이의 손을 잡고 정진사와 장부의 시부모죠? 시부모한테 갔어. 그래서 아버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무래도 불안해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저한테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금강산으로 도망가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대. 며느라!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여보 이거 진짜 무슨 일 날 건가 봐. 우리 며느리 좀 피신 좀 시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진사가 그 얘기를 들었게 안 들었게? 안 들었어요. 무능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며느리랑 부인이랑 똑같은 얘기하면 좀 들어볼 법한 거 아니야? 근데 어딜 여자가 아유 여자들이 평소에도 허무맹랑한 얘기 좋아하고 점술이니 사주니 이런 것만 믿더니 여자들 말을 믿을 게 안 돼 라면서 그 얘기를 싹 무시했어.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아무래도 박소조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채순이를 안아들고 그래 우리 시어머니인 장부인 방에 가면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채순이를 안아들고 장부인 방에 문을 탁 열었는데 어머 여기가 어디야? 금강산인 거야. 이 산신령이 박소조가 도망치지 않자 순간 이동을 시켜버렸어. 조선시대 텔레포트. 자 그래서 금강산에서 목숨을 부지했고 나중에 자 그래서 이 봉돌이가 박소조를 납치하러 갔는데 박소조는 방에 있어 없어? 없죠. 박소조 어딨어? 막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일지가 납치 잘하고 있나? 하고 나왔는데 봉돌이가 일지를 보고 박소조인 줄 알고 납치를 해버렸어. 그래서 박소조가 끌려가면서 놔라 나는 박씨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봉돌이가 그럼 네가 박씨가 아니면 호박씨냐 하면서 데리고 가. 이 부분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사실 봉돌이가 이 차돌이한테 받을 돈이 많았던 거야. 일 시켜놓고 돈을 안 줬거든. 그래서 일지한테 돈 벌어라고 그렇게 때려. 근데 일지가 남자를 좀 잘 꼬셔서 기생 출신이잖아. 그래서 지나가던 기돌이라는 놈을 꼬셔. 기돌이란 놈을 꼬셔.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 봉돌이가 그 두 명을 쫓다가 빡쳐가지고 봉돌이를 때려 죽여버려. 그래서 일지와 봉돌이가 감옥에 갇혀 얘들아.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는 이제 형사사건인 거야. 상인이 귀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래서 창일이가 요 일지를 만나서 처음에는 일지편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숨어 있었던 최소저, 여기 금강산 무술함에 있었던 박소저, 그리고 금석이 어찌저찌 최소저와 함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줬다 그랬잖아. 그게 마침 최소전에 절에 있던 스님이었어. 자, 금석이 구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지와 사돌이, 봉돌이까지 처단을 시킨다는 그런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여장만 기억하면 안 돼. 장인이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처첩 갈등. 처첩 갈등. 모든 사건의 시작은 처첩 갈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처들과 첩의 갈등이요. 보통 본처가 늘 좋은 사람, 첩이 늘 나쁜 사람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꿈을 꿀 거야. 장부인 꿈꾸고요. 박소조도 꿈꾸죠. 자, 꿈의 역할 너무 중요해, 얘들아. 자, 산신령과 같은 어떤 존재가 등장해? 초월, 옳지. 초월적 존재가 뭘 줘요? 뭘 줘? 도움을 줘. 옳지. 도움을 줘. 다 썼으면 우리 천수석이 좀 길고요. 우리 뒤에 한 10분 남겨놓고 테스트도 봐야 하거든? 천수석을 먼저 좀 들어가 봅시다. 천수석은 자, 23쪽 보면은 전체 줄거리 얘들아. 요거 본문 아니고요. 줄거리 요약인데 자, 이 줄거리가 23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 넘겨봐봐. 자, 몇 쪽까지 있어? 겁나 길어, 얘들아. 겁나 길어. 겁나 깁니다. 몇 쪽까지 있어? 보나요? 34쪽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35쪽에 뭐가 있냐면 인물 관계도가 있습니다. 와, 35쪽만 봐도 너무 많은데 충격. 36쪽에 인물 관계도가 이어져 있어. 겁나 많아. 자, 정말 긴 장편 소설입니다. 권수로만 따지면 총 9권. 그리고 요 정도로 인물이 많으면 자, 100% 써줘. 가문 소설이야. 자, 100% 가문 소설입니다. 100%. 자, 이 정도로 인물이 계속 많으면 100% 가문 소설이야. 그래서 인물 관계도 35쪽 인물 관계도 위에 가문 소설이라고 써주세요. 자, 가문 소설이 뭐냐면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 이 소설은 약간 조선시대 때 그 루판 소설 같다. 인물들 많이 나오는 게. 자, 가문 소설은 보통 뭐냐면 자, 1대, 2대, 3대 이렇게 대를 걸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걸 가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얘들아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는 인물도 많아지고 이야기도 좀 길어져요. 너무 복잡해서 진짜 중요한 인물들만 속각 왔어. 요것만 같이 봅시다. 그 인물 관계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자, 제목 천수석입니다. 뭐 깨끗한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뜻으로 알아주면 되고 자, 크게 제목이 중요하지는 않아. 자, 중요한 인물들만 뽑자면 자, 설, 정문, 설정문이라는 아저씨랑 장씨라는 아줌마가 결혼을 해서 오경이라는 예쁜 여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 오해하지 마. 광미 남자입니다. 아저씨. 자, 광미라는 아저씨가 자, 첫째 부인인 이씨, 둘째 부인인 양씨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 첫째 부인인 이씨 사이에서 낳은 게 위보형이라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요 사이에는 딸을 낳았어.
막 고전소설이잖아. 틀면 덥고 끄면 춥고 고전소설이잖아. 그러면 남녀 주인공들이 늘 어때?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제자가인형이라고 할 거야. 제자가인형. 제자, 인물, 재주 많은 사람. 가인, 아름다운 사람. 늘 남녀 주인공은 제자, 가인형 인물로 등장합니다, 얘들아. 자, 기초를 얘들아 방학 때 기본 개념 어딜 챙겨가야 돼. 우리 해야 되는 거 천상계, 지상계 요런 말 알아야 되고 늑콘 알아야 되고 늑콘 알아야 되고 뭐 제자, 가인형 인물, 영웅구조의 7단계 요거 오늘 알아가야 합니다. 자, 당연히 오경이도 제자, 가인형이야. 지안아, 어떤 여자가 좋아? 너 이상형이 뭐야? 귀여운 여자. 자, 오경이 귀엽습니다. 민식아, 무슨 여자가 좋아? 여자가 안 좋아? 어떤 여자가 좋아? 뭐야? 준하나? 주하나. 어떤 여자가 좋아? 예뻐야지. 그치? 예뻐야지. 예뻐. 민수야, 어떤 여자가 좋아? 우리 조민수? 리우야, 어떤 여자가 좋아? 여자를 민수야, 우리 김민수. 어떤 여자가 좋아? 하나만 해줘, 하나만. 뭐라고? 키가 작아. 아담해야 돼. 아담한 여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자, 똑똑한 여자까지. 서연아, 남자 주인공. 이상형이 뭐야? 키 커야지. 옳지. 185 이상. 자, 이나야. 이나? 이나 맞지? 아인이에요. 미안해. 어제 이나가 있었거든. 자, 아인아. 남자 이상형. 매너가 좋아야 돼. 옳지. 매너가 좋아야 되고. 하나? 잘생겨야지. 그치? 제일 중요하지. 잘생겨야지. 잘생겨야지. 자, 요 정도로 할까? 금나야, 어떤 남자가 좋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똑똑한 남자 할까? 똑똑한 남자? 다 때려 박았어. 다 때려 박았어. 자,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눌 건데요. 그럼 무슨 소설이야? 사랑을 나누면? 애정소설. 자, 애정소설일 거면 늘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야 돼. 자, 장애물. 보통 사람들이 장애가 될 건데요. 진짜. 자, 그럼 봐. 이 보영이. 요거부터 해야 되겠다. 자, 요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배경은 중국이라서 황제야, 황제. 황제인데, 황제랑 결혼한 첫째 부인은 죽어서 없어. 근데 너네 그거 알아? 후궁들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알아? 그래서 옛날에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가문에서 우리 딸 후궁으로 넣으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하잖아. 엄청나게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왕비는 죽었고요. 간 귀비. 비라는 건 후궁이란 뜻이야. 총애를 받는 후궁이란 뜻이야. 자, 간 귀비라는 여자가 있고 곽숙비라는 후궁이 있었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자, 그럼 다시. 자, 요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매너 좋고 똑똑한 남자가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아담하고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거면 야, 누가 질투심에 미칠 것 같냐? 누가. 하나만 찍어봐. 양씨가 질투심에 미치려고 그래. 자, 방해할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할 거야. 자, 그리고 마침 이 보영이를 짝사랑하던 이초혜라는 여자가 있었어. 자, 이초혜는 뭐냐면 곽씨의 조카야. 곽씨 누군데? 곽씨 누구야, 곽씨? 곽씨 누구야? 곽숙비. 자, 왕의 비등한 권력을 가진 초혜라는 여자는 보영을 사랑하고요. 자, 오경이를 짝사랑하는 남자도 있죠. 자, 오해하면 안 돼. 이 사람 남자야. 간옥지.
간씨 누구랑 가족일까? 간귀비랑 가족이에요. 간귀비의 남동생이야. 자, 요 세 사람이 그렇게 계속 방해를 할 거야. 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정말 열 몇 가지의 방법으로 방해를 할 건데 가장 첫 번째, 이 둘의 결혼식에 오경이를 납치하려고 그래. 오경이를 납치하려고 해요. 납치 사건.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려주냐면 양씨의 딸. 엄마는 성격이 좀 거지 같지만 딸은 좀 착하게 잘 키웠나 봐. 양씨의 딸이 요 납치할 계획이다라는 걸 알고 오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 오빠, 우리 엄마 얘기라 좀 부끄럽긴 한데 오빠랑 결혼하겠다는 오경이라는 여자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이 옥지라는 놈이 오경이를 좋아해가지고 납치할 거래, 결혼식 날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자, 이 보영의 집안을 도와주는 이극영이라는 사람이 조력자입니다. 자, 이극영이라는 사람이 술을 내. 이 사람 장군이거든? 장군이야. 그래서 옛날 애들아, 결혼식 날에 남자는 걸어와, 여자는 뭐 타고 오게? 가마를 타고 올 거야. 이극영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 그 가마 안에 제가 있을게요. 그래서 일단 납치를 당해서, 장군이니까 괜찮잖아. 납치를 당해서 누가 납치를 했는지 제가 배우까지 알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와줘요. 그날이야. 결혼식 날이야. 자, 가마를 타고 있는 이극영을 간옥지가 납치를 했어. 오경이 하고 딱 열었는데 어머, 전혀 아담해 보이지 않아. 전혀 똑똑해 보이지 않고 전혀 예쁘지도 않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의 존재를. 계속 이극영은 도와줄 거예요. 자, 두 번째. 납치 실패했어.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날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옥지가 얘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결혼식도 약간 횡패해 놓고 싶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옥지가 여장을 해. 여장 참 많이 하지. 자, 여장을 해서 결혼식에 갑니다. 근데 그 우락부락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다 한들 티가 안 나겠어? 티가 나, 들켜. 그래서 이 퇴통 당해가지고 정말 수치심을 겪고 조롱을 받는 장면이 이번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어. 개망신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할 거야. 자, 세 번째. 자, 일화가 엄청 많아. 몇 가지만 할 거야. 자, 매파 사건이야. 그냥 조선시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요거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도 바로 야, 우리 결혼할래? 혼인신고 요렇게 결혼하지 않았어. 반드시 매파를 통해야 됐었어. 매파가 이제 남녀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아줌마들을 매파라고 하는데, 그냥 매파가 이 집안에서 저 집안으로 정식으로 말을 전달하면서 보통 결혼을 해야 됐단 말이야. 이 옥지가 이 동네에 있는 매파들을 싹 모아.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권력이 있는 요 사람이 매파들을 싹 모아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오경이 데려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초해도 엄청나게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매파들을 싹 다 모아서 나 보영 오빠 결혼해야 되겠어. 보영이 데려와.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매파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겠지? 오늘 하루는 매파들이 모여가지고 골치 아프네? 왜? 옥지라는 놈이 오경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자꾸 데려오라고 하잖아. 골치 아파 죽겠어. 나한테도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 이 초애라는 아가씨가 이미 결혼한 남자를 못 잊었다고 자꾸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곤란해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 이 매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이어줘야 되겠다. 이어줘야 되겠다. 둘이 결혼시킬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술했어. 매파가 이 초애한테 가가지고 아가씨 결혼한대. 너랑 결혼한대. 근데 그래서 5월 5일 밤에 너네 집 별당으로 보영 오빠 불러줄게. 그래서 꼬시는 방법도 알려줘. 자,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쉬워 보이잖아. 처음은 튕기래.
뭐야 하고 튕기래. 튕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건드리면 그때 받아주래. 자, 옥지한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오경이네 꼬셨다. 오경이가 너한테 간다 그랬다. 재혼한다 그랬다. 너랑 얘랑 이혼하고. 그래서 5월 5일 밤에 어떤 별당에 가서 오경이랑 하룻밤 자라. 이렇게 시킨 거야. 둘이 밤에 만났어. 어두워. 옛날에는 남녀가 얼굴 똑바로 안 봤단 말이야. 이렇게 비스듬히 보고 있단 말이야. 누군지 몰라. 뒷모습 비슷하니까. 그래서 옥지가 처음에 초해를 오경인 줄 알고 이렇게 손을 잡았어.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 바로 받아주라고 그랬어? 튕기라 그랬잖아. 아, 뭐야 안 돼요. 그랬더니 옥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역시 우리 오경이 지조절개가 있어. 아쉬운 여자 같냐 마음에 들어. 하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아서 둘이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 뜨밤을 보내고 이제 밤에 옥지가 초해한테 어차피 나한테 올 거면서 모르게 튕겼어. 무슨 소리야? 어차피 올 거였다니? 보영 오빠 아니야? 너 오경이 아니야? 어머 세상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초해 아빠가 봐. 밤에 결혼도 안 한 우리 딸이 외간 남자랑 별당에서 옷을 벗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 그럼 봐. 초에는 유부녀야. 유부녀란 말이야. 근데 보영이 포기해? 못해. 보영이 포기 못해요. 그래서 옥지한테 결국에는 이혼까지 당해. 이혼녀까지 된다? 이혼녀까지 됐다가 나중엔 초애가 정말 오경이 죽이고 뭐 보영이 가지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결국에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 초애가 이 보형이 이 남자를 내가 갖지 못하면 그 누구도 못 갖게 만들겠어 라고 해서 황제의 사위로 추천을 해. 그래서 공주랑 결혼을 시켜. 그리고 자기는 황제를 꼬셔서 황제의 궁녀로 들어가. 그래서 보영이랑 그 공주 사이에 낳은 아들까지 죽여. 근데 그 공주가 막 용서해줘. 너무 착해가지고. 보영이를 갖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랬어? 늑혼 옳지. 자, 늑혼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늑혼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도 대립구조가 나오는데 크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선악의 대립구조 요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둘은 다시 사랑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초애와 옥지 이렇게 간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남녀만 탐냈겠어? 이성만 탐냈겠어? 결국엔 권력도 탐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한창 도적대가 나라를 뒤엎겠다고 막 기승을 부리던 상황이었는데 옥지와 초애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도적대와 손을 잡아. 그래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죄로 처단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선징악으로 마무리. 됐죠? 얘기 정말 길어서 정말 긴데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 수능 특강에 실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우리 지금 몇 시냐면은 49분인데 쌤이 딱 2분 동안 복습할 시간 줄게. 그 다음에 쪽지 시험 보자.